반갑습니다. 교리도 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라는 것은 공안 또는 화두, 의두, 고칙, 문목 등등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공안이라는 것은 관청에 있는 문서에다가 비유해서 말한 것이니, 국가에는 법령이 있어서 정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느냐. 이와 같이 공일한 훌륭한 도를 깨달아 세상 사람들에게 그 길을 함께 가도록 하는 지극한 가르침이며, 안일한 불조들이 그 도를 수행하는 바른 방법을 기록한 것으로, 곧 조사들의 가르쳐 보인 바를 기록한 글을 공안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조지서, 뭐 조사나 부처님이나 그런 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글로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공안이다. 이런 의미가 1차적으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종에서 참선 수행하는 사람들이 참고를 하는 과제로서 주어지는 지극한 이치를 표현하는 조사의 원구나 문답이나 동작 등을 말하는데, 문헌에 옳은 것만 해도 1700개가 된다. 이게 1700개가 넘는데, 그중에서 대체적으로 추려 가지고 1700 공안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길을 밟도록, 다시 말하면 공부길을 밟아서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하나의 통로라고 할까? 제시된 그 길, 즉 보편 타당성 있는 길로서 누구든지 남녀노소 유식 무식을 막론하고 길을 가면 종착역인 불조의 경지에 이르고, 안 가면은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부산을 간다, 목포를 간다 할 경우, 서울에서 가만히 앉아 가지고 나 부산 왔다, 나 목포 왔다, 나 광주 왔다, 나 대구 왔다 이렇게 해 봤자, 물론 마음으로는 가겠죠. 마음으로는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고 목포도 가고 광주도 가고 또 총부도 가고, 그러지만은 실제 이 육신이 부산까지 가고 목포까지 가고 그러진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불보살의 길도 분명히 나 있다. 즉 불보살이 되는 그 길이 보편 타당성이 있는 길로서 남녀노소 유무식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가면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서 뭐 불보살을 바른다거나 무슨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거나 그러면 도가의 몰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점을 우리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조사와 공안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의두나 문목이나 고칙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를 했다. 즉 수도인으로서 궁극적인 목적에 이를 수 있도록 제시를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부처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점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황하치죽 앵음연어, 즉 누른 꽃, 푸른 대, 꾀꼬리 울음, 또 연어, 제비의 소리. 근데 모든 것들이 공안 아니면 없다. 공안 아니고 공안 아니고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의심을 가지고 보면 세상 만사가 다 공안이 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은 그 의문이 없이 이렇게 본다 하면은, 또 듣는다 하면은 그저 일반인의 눈으로 보는 것에 지나지 않고, 또 그냥 우연히 들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 화두에는, 즉 공안에는 참구와 참의가 있다. 이론적으로 따져 들어가는 것이 참의요. 이론적으로 자꾸 따져 들어간다고 말하죠. 조사설의, 그러면 조사가 서쪽에서 이제 동쪽으로 왔는데 과연 그것이 뭐냐? 조사는 어떤 사람이고 서쪽에서 왜 왔느냐 하는 것들을 자꾸 유추해서 추구를 해간다. 이건 참의이고, 또 말의 길, 뜻의 길 다 끊어져서 다만 그 원구만을 의심하는 것이 참구요 할 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표현이나 뭐 글이나 또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사실 버리다시피 해 가지고 그 의미가 뭐냐, 정말로 이 길이 어떤 길을 제시한 거냐, 또 스승이 나에게 이렇게 공부해야 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는 상황을 그 말에 따르지 않냐고 그냥 다 놔버리고 그 뜻만을 이렇게 추구한다, 연구한다, 공부한다, 이런 것은 활구가 되고 참구가 된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고치기라고도 하는데, 이는 이제 공부 안독의 이제 준말이다. 그러니까 공안이나 공부 안독이나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관공서의 문서라는 뜻으로, 공안은 고덕 선사의 말귀로, 이제 고덕, 이제 옛날 이 선사들의 말귀로, 거기에는 짓궂은 살기가 있어 수행자들이 예를 먹게 된다. 이는 또한 조사선에서 수행자에게 깨달음을 열어주기 위해 사용하는 주제 또는 과제로서 10세기 중엽부터 사용되었으며,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한 1700개의 그 의두 사항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 완독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정부죠. 지방 정부가 됐든 이제 중앙 정부가 됐든 간에 거기서 한번 법령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한번 정해지면은, 그것이 뭐 개인적이나 어떤 집단이나 또는 어떤 정당이나 이익 따라서 그것 함부로 변경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틀림없이 이것은 국가에서 발행된, 즉 국가에서 법령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적인 또는 어떤 집단의 이익만을 이제 위한 그런 상황은 절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 놓은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변경을 할 수가 없죠. 혹시 이제 정부에서 그 이제 관련 부처장들이 모여 가지고 이것은 아무래도 적용하기에 조금 이제 미비한 점이 있다 또는 과한 점이 있다 해서 재논의를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라고 모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그 명의랄까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느 지방정부에서 이건 안 된다,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 이거 폐기해 버리고 우리는 우리맞게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지방을 다스려 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공적인 규칙, 법령 이런 것도 먹히지 않겠어요? 그런다고 하면 이것은 법령이 끝까지 먹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선사들이 1700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어떤 저 끝 어디에서 이건 조사들이 한 것이지만 쓸데없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옳다 해 가지고 주장을 해봐라. 물론
깨달음을 이룬 그 선지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제시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냐고 어떤 글줄이나 읽고 말줄이나 좀 한다 해 가지고 그건 전부 과거 것을 무시해 버리고 현재 내가 이야기한 것만이 옳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한다 하면은, 물론 그 제시어랄까 제식구랄까 이런 것들 듣고 깨달음을 이루면 관계없죠. 그걸 듣는 사람이, 그걸 공부하는 사람이 깨달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유익을 삼는다 하면, 즉 깨달음의 원료로 삼는다 하면 관계없으나, 그러나 오히려 혼란을 조작하는 어떠한 그 언구라 하는 것은, 언구가 된다 하면은 공부하는 데 크게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다 하는 점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1700 공안은 근데 말 그대로 공안이다.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는 확실한 부처 조사되는 방법이다라고 도장을 탁 찍어 놓은 거다 그 말이죠. 응? 국인을 딱 찍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의두 또는 고치, 공안, 이것을 이제 알고 깨닫는데 금기할 게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의두를 연마하는 데 있어서 5가지 꺼려야 할 것이 있다 말이야. 분명히 이 5가지 외에 더 많이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5가지는 꺼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미리서 알고 이제 공부를 해 나가자 하는 의미입니다. 첫째, 이 얘기는 뭔 얘기냐? 깨달아지기를 기다리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의두 연마를 하면은 언젠가는 깨달아지겠지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행동을 할 수가 있다. 물론 늘 말씀드린 대로 기연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어떤 기틀이 발현될 때, 기연이 발현될 때가 분명히 있지만은 그게 쉽게 그렇게 와지느냐? 그렇다고 오지 않는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의도를 연마하는 데 있어서 깨달아지기를 기다리지는 말자. 이렇게 공부는 틀림없이 깨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자. 그래서 첫째적으로 의도를 연마하는 데서 깨달아지기를 기다리지 말아라 한 점을 이제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막지량이라, 어떤 지식으로 헤아리려고 말하라. 어떤 지식이나 상식 가지고 진리를 깨달았다 하는 사람은 없어. 어떤 지적인 면을 가지고 진리는 저렇고 뭐 이치는 이렇고 도는 이렇고 법은 이렇고, 그것이 전부인 양 헤아린다고. 그렇게 해서 남들이 들을 때 참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참 저 사람 알았다, 깨달았다 할 정도로 이야기를 예를 들어 잘한다. 이제 그러니까 외적인 상황보다는 내면적으로 내 지식을 가지고 이게 뭐냐 이렇게 헤아림을 갖지 말아라, 이 얘기고, 세 번째는
막사입니다. 생각으로 짐작하지 말아라. 마음으로 짐작하지 말아라. 확실하게 오증이 된 상황이라 모르지만 그렇지 않냐고 생각으로 딱 짐작을 해서 '아 그대는 이런 것이지.' 하고 고정을 딱 시켜버린다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내가 짐작해서 또는 위에서 말한 헤아려서 안 것이나 짐작한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어긋난다는 얘기를 하면 '아 저 중생이 뭘 아느냐. 저런 중생의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다. 저런 하층의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원망을 사고 또 자기가 잘난 것처럼 체하거나 청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목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막순이라 말을 따라가지 말아라. 말을 따라가지 말아라. 아 그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잘하는 거 보니까는 아 진리를 깨달은 훌륭한 선지자이다. 선지기시다. 조사다.' 이렇게 한다고 말이죠. 물론 안에 들어있는 게 많으면 밖으로 나타나는 것도 많을 수밖에 없죠. 즉 안으로 깨달음이 정말 있었다 그러면 깨달은 말이 나올 것이고 깨달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역시 깨달지 못한 상황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심리까지 다시 말하면 진리의 근원까지 확실하게 깨침을 이뤘다라고 헤아리지 못할 경우도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말 자체를 따라 가지고 그것이 옳다라고 작정을 해서 공부하려고 말해라. 마음과 말이 다를 수도 있다. 생각과 말이 다를 수도 있다. 외적인 상황 따라서 그 말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말만을 따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말해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막신문이라 그래서 찾으려 말하라고. 즉 1700 공안이 전부 이제 그 당시에는 말씀으로 이제 했겠죠. 제자들을 대해서 또는 자기 스스로 어떤 깨침을 통해서 이제 글로 적어 놨고 또 말로 했겠지만 뭐 몇백 년, 몇천 년이 흐른 상황에서 현재 와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글이라고 말이죠. 글이에요. 그러니까 그 글에서 찾으려 말아라. 글은 포장지에 불과하다. 그 속에 뭐가 든지를 모른다. 그 속에 뭐가 든지 모른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내가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글만 가지고 안 된다. 글만 가지고 안 된다. 깊이 내면적으로 수행이 되어져서 맑고 밝은 그러한 본성을 알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소동파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소동파가 이제 불교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가면 꼭 절에 들려서 그 절 스님들하고 담론하기를
아주 좋아했다. 그리고 또 한 경지를 얻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스님들, 어지간한 선사들하고 대해서 유교 학자지만 또 유교 정치가지만 말이 다르지 않는다. 즉 선구를 주고받는데 또 담선을, 즉 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모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는데 그 스님이 글씨를 잘 쓴다, 그림을 잘 그린다 하는 얘기를 들은 거라. 그래서 집에 이제 와 가지고 하인을 시켜서 가장 좋은 종이, 그리고 비단으로 몇 겹을 이렇게 쌓았다고 말이죠. 그리고 비단으로 이렇게 딱 쌓아서 보니까 아주 예쁘죠. 좋죠. 이걸 주면서 어디 절에 가면 그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스님에게 이걸 드리면서 이제 소동파가 글씨 한 편을 써달라고 부탁합니다라고 이제 네가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죠. 가서 스님을 찾아뵙고 이제 소동파가 보내서 왔다 하면서 여기에 이제 글씨든 그림이든 좀 써주시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래 알았다. 그럼 놓고 가거라. 그래서 그 하인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은 그것을 펴보지도 않고 그냥 시령에 딱 얹어놔 버렸어요. 얹어놓고 이제 그 하인들은 한 석 달 뒤에 와라. 내가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하인이 이제 소동파에게 와서 석 달 뒤에 오라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소동파가 석 달 기다리기가 어떻게 오래 가는고. 그래서 하여간 시간이 돼 가지고 석 달이 돼서 이제 간 겁니다. 너 그 절에 가 가지고 그 스님에게 글씨를 받아와라. 그래서 이제 가니까는 그대로 주는 거라. 어? 그래서 이제 그 하인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다. 와서 소동파가 이렇게 보니까는 스님도 당신 글씨가 또는 그림이 아주 귀중하고 아주 세상에 큰 글씨요, 큰 그림이니까 이렇게 잘 쌓는갑다 해가지고 이제 조심스럽게 무릎 꿇고 앉아서 한 겹 한 겹 펴보는 겁니다. 또 한 겹 펴보고 또 한 겹 펴보고 종이를 딱 펴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다시 뭔 얘기를 하냐면 그 글이 그 속에 없는 이치를 알아라. 포장만 가지고, 그러니까 포장만 가지고, 즉 글이라는 것은 그 어떤 원리를 나타내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한데 그 포장만 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큰 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글자 하나도 없지만 소동파는 펴보고 무릎을 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글귀가 이제 있는데 이미 지난번에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그 속에, 즉 벽지 속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냐고 써 있지 않은 그러한 의미를 소동파는 확실히 안 것이다. 그러니까 겉만 보고 안을 짐작을 하지 말아라. 어떤 무엇인가 있다라고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들이 의도를 연마하는데 깨달아지기 기다리지 말고 어떤 지식으로 아르마리로 헤아리지 말고 어떤 생각으로 짐작을 해서 그건 그것이다 라고 하지 말고 다음에 말을 따라서 그것이 옳다라고 긍정하지 말고 또한 그 글에서 찾아서 이것이 정말로 옳은 방향이다 라고 설정을 해놓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의도란 진리란 그게예요. 그거 아니에요. 직관이에요, 직관. 바로 보는 거예요, 바로. 어물어물하면 그것은 이제 몽둥이를 맞는 것이다. 바로 툭 들여야지. 그렇지 않냐고 생각한다거나 미룬다거나 어쩐다. 그건 몽둥이를 맞는 거예요. 꽥소리를 질러서 귀가 먹도록 된 것이다. 그리고 즉각 바로 꿰쳐야 한다, 바로. 예를 들자면 어떤 스님에게 도가 무엇입니까? 법이 무엇입니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스님이 말을 한다거나 어떤 행동이 분명히 있을 거단 말이에요. 구지화장처럼 예, 도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손가락을 딱 들었다. 그러면 손가락을 든 그 기미 상황을 놓치지 말고 바로 탁 알아채야 돼. 또 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스승이? 가령 새가 온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새가 온다 얘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 그런데 그 스승은 이 방향을 일러줘야 저 묻는 사람이 깨달을 것 같기에 그 얘기를 하는 거다 그 말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저 묻는 사람이 도가 됐든 법이 됐든 진리가 됐든 간에 물을 경우에 그 스승이 생각해 볼 때 아,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틀림없이 깨달았겠다라고 생각하고 새가 뭐 날아갔다라든지 운다랄지 내가 새를 손에 꽉 쥐었다랄지 이렇게 한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확 알아채야 바로 알아차려야 한다. 바로.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게 뭔가 아른말을 헤아리면 이건 틀린 거다. 맞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 의도 즉 깨달음이란 직관이고 직각이지 이것을 무슨 분석을 하고 뭐 아른말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5가지를 금기함과 동시에 이렇게 직관 직각임을 우리들이 알아서 예, 공부를 해 나간다 하면은 예, 쉬운 깨달음을 이룰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에 대해서 이제 고전에서는 즉 선사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드린 상황 즉 인거한 이 글들을 통해서 어떤 해석을 하려고 말자. 이건 나름대로 해답을 찾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얘기를 했다가 할 경우 그 얘기가 확실하게 맞다, 틀림없다 라고 단정은 말이라. 즉 의도의 답은 정답도 없고 정답도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해진 답이 없는 거예요. 이 길만이 꼭 틀림없다라고 정해 놓은 것은 없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을 강원도 춘천에서 가령 서울 온다 할 경우 버스를 타고 올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올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올 수도 있다. 또 걸어서 올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올 수도 있어.
그럼 서울에 도착한 것은 비행기를 타든 자전거를 타든 걷든 간에 똑같지만은 그 방법은 다 닳지 않느냐. 정해진 방법은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꼭 자전거를 타고 가야 한다라고 정해진 방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춘천에서 서울 올 때 꼭 기차만 타야 한다? 어떻게 딱 정해졌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진리에 대한 터득은 내 자신이 결국은 하는 건데 이것이 확실하게 정해진 답이다라고 생각은 절대로 말해라. 또 하나는 바른 답. 이것만이 바른 답이다. 저 사람이 한 것은 소용없어. 오직 내가 이야기한 것이 틀림없이 바른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1700 공안도 다 스승을 통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 문중 따라서 그 스승이 했던 이야기가 틀림없이 이건 정답이다라고 전해 내려보려고 모르겠어요. 그 문중 따라서. 그렇지만은 그 문중 외에 다른 사람이 볼 경우 저 사람들이 저건 바른 답이 아닌데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바른 답이 아닌 것을 연구를 하고 또 깨달음을 이루면 이 답이 맞구나라고 다른 사람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바른 답이 없지 않느냐. 자기들 문중에서는 바른 답이라 할지라도 문중 외의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을 바른 답이라고 긍정은 해 주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결국은 정해진 답도 없고 바른 답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깨달은 만큼 아는 만큼이 결국 바른 답이고 정해진 답이다 하는 걸 알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공안 자체는 우리들의 본래 성품에 귀복하고 또 진리를 깨닫는데 중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리, 즉 이체와 성원을 깨닫는데 이제 결국 중점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두어야 된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자기의 성품을 회복해서 그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진리의 그 원체 자리고 성품의 근원 자림을 알아서 공부하는데 우리들이 이제 주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고전에서 이제 뭐 공안 똑같은 의미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조금 구분만 좀 했지 전부 공안이요, 의도요, 고칙이요, 문목이요 똑같은 얘기다 하는 것을 이제 미리서 우리들이 알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등해원에 보면은 풍혈연소 선사가 이제 묻되 선정을 닦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성불이 무의입니까? 스님이 말하되 금계는 오로지 새벽을 알리고 칠통이 밤에 빛을 낸다. 불수선정, 선정을 닦지 않았는데 위삼마성불무의, 선정을 하지 않았다. 공부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불을 하는데 부처를 이루는데 의심이 없는 것입니까? 그 선정을 닦아야만 의심을 낼 수가 있다. 이제 선정을 닦지 않았는데 어찌해서 무엇 때문에 성불하는데 의심이 없는 겁니까? 제자가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
풍열 연소선사가 금계전 보유하고 금계는 새벽닭은 오로지 새벽을 알리기 위해서 운다. 또 칠통 야생광이라 칠통은 밤에 빛을 낸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를 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를 했을 때 그 묻는 제자가 깨달음을 이뤘다 하면은 바로 이것이 올바른 길이 되는 거죠. 즉 부처를 이루어가는 올바른 길이 된다. 금계전 보여라. 새벽닭은 오로지 울여서 새벽을 알린다. 틀림없죠. 그러면 그 닭이 새벽에만 꼭 우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낮에도 얼마나 울고 밤에도 얼마나 울더라. 그래서 우리가 꼭 새벽에 우는 것이 닭이다라고 딱 설정을 해놓지 말아라. 즉 진리가 또는 본래 성품이 이거다라고 딱 못을 박지는 말아라. 또 칠통 야생광이라, 칠통은 검은 통 아닙니까? 검은 칠이 들어있는 통인데 밤에 빛이 난다, 생긴다. 지금 총부에 가면은 대종사 성탑 옆에 아래 세워진 성비가 있습니다. 성비가 있는데 이게 돌이 어떤 돌이냐, 뭐 오색이에요. 검은 돌이라고 말이죠. 근데 검은 돌인데 어떻게 반질반질 잘 갈아놨는고 성비 이제 읽어보려고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읽어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투영이 되더라. 비춰지더라 말이죠. 투영이 돼요. 얼굴 보시면 뚜렷하게 보여요. 칠통도 생광한 빛을 내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검은 것이 빛을 낸다. 생각하자면 우리가 비록 중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들 중생 속에 빛을 머금고 있는 부처 조사가 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제 그 중생을 그냥 중생이라 않고 대심 중생이라 한다. 대심은 큰 마음 아니야. 큰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이고 진리를 깨달은 마음이고 우주를 감싼 그 마음이고, 그 마음은 결국 부처님 마음이기 때문에 중생이 아니지. 겉으로 볼 때 중생인 것 같아도 속은 부처님을 머금고 있는 분명한 부처다. 그래서 이 오석도 잘 가르치니까 우리들 얼굴이 비치더라. 그래서 부력 칠통이라 할지라도 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요소와 능력이 속에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너 자신이 무슨 의심이 없는 어찌 말고 네가 공부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공부한 너희 그 마음 속에서 이렇게 다시 말해 어두운 그러한 마음 속에서 빛을 낼 수 있는 그 요소가, 그 불심이 안에 갈무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내는,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공부를 해라 하는 의미로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정답이나 정답은 아니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깨진 만큼, 내가 안 만큼 그게 나에게 정해진 답이요
또한 바른 답이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5가지 금기사항, 즉 의도를 연마하는 5가지 금기사항을 이렇게 또한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칠통은 어두운 중생심을 가리키는 말, 선종에서 사리에 박지 못하거나 또는 종기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꾸짖는 말이다. 칠통이란 그 얘기 아닙니까? 응? 오석이 잘 갈아 놓으니까 이게 빛을 반짝반짝하고 우리들 얼굴이 비치는 것처럼, 비록 중생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칠통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갈고 닦고 수행하면은 빛이 난다 하는 의미를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속등록에서 보면은 지문 광조 선사가 상당에 이르되 모든 상자가 도리어 의정이 있거든 나와서 대중을 상대하라. 대가가 너와 함께 상냥하리라. 모든 상자에게 환의의정, 너희들이 의심된 바가 있으면 한번 나와가지고 대중을 향해서 내가 이러한 의정을 가지고 공부를 했더니 이러한 깨달음이 있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다 하면 대가가, 즉 내가 너희들과 함께 생각을 해서 너희들의 답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내가 증명을 해주겠노라. 그래서 속에 품은 의정이 과연 어떤 의정인가, 이걸 한번 내면적으로 가늠을 해봐라. 정말로 내가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바란 의심덩어리인가,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또 누구 얘기를 듣고 잠깐 의심했던 그런 것인가. 그 의심이 의심을 낳고 의심이 의심을 낳아서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듯이 그 의심을 쌓아가지고 큰 의심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는가, 이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래서 그것이 옳다 하면은 내가 판단을 주겠노라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